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유현준 교수이면서 유현준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 건축가이자 유튜브 셜록 현준입니다. 제가 건축한 지 한 30여 년이 됐는데요. 그 30여 년 동안 건축 공부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방문했던 건축물들, 그다음에 많은 깨달음을 주었던 건축물들만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기존 책들은 우리의 일상, 도시, 공간 이런 걸 중심으로 삶과 공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그런 책이었다면요. 그때 건축물이 잠깐씩 소개는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책은 건물 자체, 건축물 자체가 주인공이 된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힘든 선택의 과정이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되게 독창적인 사고방식, 창의적인 생각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축의 의미를, 틀을 깨는 좀 혁명적인 건축물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의 결과물이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사례라고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건물들 하나하나는 일종의 되게 하나의 혁명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되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철학적인 건축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20명의 건축가들은 혁명가이자 동시에 철학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건물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한 번에 제가 느낀 건 아닌 것 같고요. 똑같은 건물을 제가 20대 본 것도 있고 30대 보고 또 40대 다시 방문한 것도 있고 여러 번 방문을 하거나 공부하거나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느끼고 보여지는 것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근데 그거를 잘 누적하고 요약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진짜 어렵네요. 앞으로 내가 건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면은 라뚜레트 수도원인 것 같아요. 제가 기대를 안 하고 가서 봐서 그런지 아직도 충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제가 워낙 좋아했던 건물이고 기대했던 건물들이어서 가서 봤을 때 어떤 때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그냥 그런데? 이런 경우도 좀 있는데 라뚜레트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욕하던 사람이었거든. 내가 엄청나게 욕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실제로 가서 보고서는 진짜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이고 그런 건축가였던 것 같아요. 네. 그거에 필적할 만한 게 있다면 킴벨 아트 뮤지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구상부터 시작해서 시공과 디테일이 완벽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50년이 지났는데 그 퀄리티가 그대로 유지되고 이런 것들이 좀 경이로웠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느낌인 거 있죠. 이렇게 킴벨 아트 뮤지엄이 되게 훌륭한 어떤 예술 영화 같은 느낌이라면은 라뚜레트는 블록버스터 영화 같았어요. 아바타 같은 영화 보면은 그냥 스토리나 이런 건 단순한 플롯일 수 있지만은 보면서 내내 깜짝깜짝 놀라면서 보잖아요. 그 놀라운 정도의 이벤트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여러 개를 보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나마 유럽이 좀 모여 있어가지고 라뚜레트를 보고 롱샹 성당 보고 독일에 가서 브루더 클라우스 체프를 보고 이렇게는 4박 5일, 5박 6일 정도? 그렇게 하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미국은 워낙 땅이 넓어가지고 너무 사방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보기가 좀 어렵고 그나마 한 군데 가서 많은 걸 볼 수 있다라면은 텍사스에 가셔서 그 하나의 사이트에만 가도 3명의 건축가, 하나는 루이스 칸, 그 옆에 안도 다다오, 반대쪽에 렌조 피아노 건물이 다 한 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나절만 시간을 들이면 다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책은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게 되죠. 유튜브로 하게 되면 좋은 점은 제가 말하는 그 장면들이 이제 배경에 나오니까 그것들을 좀 더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는 면에서는 장점이 되는데 정보를 얻는 거에는 효율적이지만 본인의 생각을 하는 데에는 사실은 안 좋거든요. 책이라고 하는 매체는 정보를 얻은 다음에 나한테 떠오르는 생각이 만들어지는 게 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얻는 것은 따로 있고 영상으로 얻는 건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봐야 된다.
건축가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도 그 생각이 남아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건축이라는 매체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축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모든 예술 중에서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장 뛰어넘는 예술이 건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되게 건축을 저는 사랑하는데, 그 건축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내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은 구체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책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을 더 디테일하게 전달이 되는 건데, 그거를 해주는 데 있어서 저한테 좋은 플랫폼을 제공해 준 것이 의류문화사의 그 책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20대 때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안도 다다오나 아니면 루이스 칸의 작품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약간 치고 올라온 랭킹이 있다면 르코르비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먹어서 봤을 때 되게 랭킹이 바뀐 그런 건축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혁신적인 건축가였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건물을 설계하고 지어본 다음에 그 사람의 건물을 가봤을 때는 확실히 느끼는 바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쓰는 철근 콘크리트는 80년 전에 썼던 철근 콘크리트하고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기술이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았던 것들. 그러니까 당시에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서 새로운 건축을 하려고 했던 엄청나게 진보적인 그러한 건축가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후배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고, 후대들에게도 오리지널 제품을 봤을 때 충격과 감동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거칠어도 감동을 주더라고요. 제가 실물을 해보고서 건물을 봤을 때 느낌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항상 그렇지만은 모든 분들에게 다 추천드립니다. 건축을 아시면 진짜 삶이 풍요로워지거든요. 여행을 가던 일상생활을 즐기던 건축물을 보고 공간을 이해하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인생에 대한 즐기는 정도가 달라요. 근데 이 책은 배경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누구나 읽어서 건물을 볼 때 이런 관점으로 보는 다양한 어떤 요소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읽으시면 누구나 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